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오늘 51번째 시간에 특히 경영층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 진행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저희는 2주 동안 경영층의 영업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 또한 리더를 우리가 밖에서 구하지만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실행 관리 측면에서 최고 경영층을 포함한 경영층들이 봐야 될 중요한 관점을 좀 논의하고자 합니다. BCG가 답일까요? 이 차트 이제 저희가 50회 넘게 진행되면서 한 2번 정도 이미 사용한 차트지요. 영업의 프로세스지 않습니까? 시장을 분석하고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고객의 관계를 유지, 강화시켜 나가고 파생되는 영업 기회를 승리로 이끄는 영업 활동, 이런 프로세스가 진행되죠. 그리고 회사나 개인이나 팀은 그런 것의 결과를 관리하죠. 이런 프로세스인데 우리는 우상향으로 치우쳐 있다, 이 말씀을 나누었었죠. 영업 직원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 고객에 대한 분석, 이런 쪽보다는 결과, 목표 달성, 이쪽에 중심이 되어 있고 조직이나 회사도 그것을 중심으로 쳐다본다. 이 문제가 우리의 불균형 또는 비대칭의 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좀 더 영업 직원들이 시장을 이해하고 고객을 분석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에너지를 쏟고 또 불필요하게 관리 쪽의 사이드를 줄일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말씀을 드려서 결국은 이런 커브로 만들어야지만이 영업의 질이 달라진다. 공감하시죠? 전략을 제대로 수립하고 시장을 이해하고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 관계를 충실히 유지하다 보면 영업은 결과물로 떨어지는 것들이죠. 욕심을 부려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불필요하게 숫자를 쳐다보는데 관리적인 포인트를 중심적으로 운영하는 데 보내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영업 직원 또는 영업 리더들에게 이런 것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의 드라이버는 저는 현업의 경영층 또는 최고 경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업이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특히 B2B 영업이라는 것은 고객과의 접점, 고객과의 시간을 얼만큼 많이 보내는가.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들이 일하는 시간의 몇 % 정도를 고객과의 접점을 유지하는데, 고객과 관계를 유지하는데 또는 고객과 소통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나 또는 밖에 나와서 6년 동안 많은 기업들을 서베이해보고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제가 본 시장의 영업 직원들이 보내는 시간의 퍼센트를 이 파이 차트를 쪼개봤습니다. 여기 지금 스카이블루 색깔에 속하는 거의 60%가 넘는 시간, 3분의 2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이 가장 많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여집니까? 영업 직원들은 과연 고객의 접점 유지, 고객을 만나는데, 고객과 소통하는데 보내는 시간을 그대 일하는 시간 몇 퍼센트 정도를 쓰냐는 질문했을 때 이 가장 큰 영역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저는 50%가 넘는 회사도 봤고 20%가 안 되는 회사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3분의 2의 기업들은 조직은 팀은 25% 미만, 4분의 1 미만의 시간을 고객과의 접점을 유지하는 데 보내고 있다. 이게 우리 현 주소입니다. 이것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실제 아주 간단한 방법을 도입해서 설문을 통해서 또는 그들의 면접을 통해서 통계적인 수치를 끌고 냈을 때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런 일을 몇 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3분의 1, 35% 이상의 시간을 고객과 보낸다라는 건 채 7%에서 8%밖에 안 됩니다. 10%도 안 되는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특이한 것이 아니라 더 일반적이 되어야 되겠죠. 희망컨대는 35% 이상의 시간을 이쪽에 스카이블루 시간에 3분의 2 기업들이 보내야 되지만 우리의 현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기업들이, 팀이, 조직이 고객과 보내는 시간에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댄다. 그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얘기죠. 결국은 이런 것을 가로막는 것이 뭐냐? 왜 영업 직원들은, 영업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고객과 보내는 시간을 못 보내고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어디에 시간을 뺏기고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설문을 해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각종 보고서를 만든다. 내부의 팀과의 업무 조율을 한다. 내부의 어떤 승인을 받는다. 수없이 많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결국은 영업 직원들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경영층이, 최고 경영자가 전사적으로, 조직적으로 풀어줘야 될 숙제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수없이 많은 회의, 수없이 많은 보고 또는 그에 따른 보고서 또는 팀과의 협의 시간, 그 조율 시간, 의사결정을 획득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과연 영업 직원들이 풀 수 있는 숙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관리의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만 최고 경영층, 그 다음에 경영층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비영업에 계신 분들. 첫째는 영업 관리 시스템입니다. 영업 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업의 성과를 추적하고 영업의 현주소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영업관리 시스템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여러분 모든 기업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회사는 매우 체계적이고 글로벌한 기업의 솔루션을 쓰고 있는 기업도 있으시고 어떤 회사는 스프레드시트에 의해서 관리하는 회사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뭐냐? 수없이 많은 리포트와 수없이 많은 통계 데이터와 수없이 많은 보고서가 통계치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두 번째 측면은 뭐겠습니까? 영업 조직에 매우 중요한 우리 리더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는 평가 시스템의 주제입니다. 영업 조직의 인사고과 평가는 매우 중요한 숙제죠. 다른 조직과 더 달리 더욱더 심각한 주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업 직원은 이런 평가에 의해서 그들의 인컴, 수입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은 뭐냐? 이것도 영업 직원들이, 영업 리더가, 영업팀이 풀 수 있는 숙제는 아닙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영역은 여기 들어와 계신 사장님들 또는 CEO분들 그리고 또한 비영업에 계신 현업의 임원들이 풀어줘야 될 숙제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겠습니까? 영업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세스가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겠죠. 어느 회사나 프로세스가 있고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또한 평가에 대한 프로세스도 있고 평가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기업들마다 규정이 있고 원칙이 있고 프로세스가 있고 제반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죠. 이것이 없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 시스템의 완성도 측면에서나 복잡성 측면에서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문제 영역은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아니죠. 좋은 프로세스냐 좋은 시스템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느냐,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는 문화가 뒷받침되고 있느냐. 우리가 클라이밋 컬처에서 말씀드렸지만 조직의 성과를 내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과연 영업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문화와 그런 제대로 운영하는 클라이밋이 조성되어 있느냐. 똑같죠. 평가의 기준이 있고 평가의 원칙이 있고 평가의 프로세스가 있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많은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만들어 쓰고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잘못되었을 때 뜯어고치고자 하는 문화가 있습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영업관리 시스템이든 평가 시스템이든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들의 의지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조직적 문화가 어떠냐는 것이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포인트가 된다고 보여지죠.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두 가지 우리가 그만두어야 될 것들을 핵심적으로 영업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의 해결할 것들을 얘기해 보시죠. 영업관리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각종 시뮬레이션 차트, 어떤 예측치, 한눈에 볼 수 있는 평가표. 여러분들 매우 익숙하시죠? 그 다음 궁극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영업 직원들의 실적을 예측합니다. AI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지금의 성과를 보면 한 달 후에, 한 분기 후에 연말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그런 시스템을 썼었고 그 속에 파묻혀서 살았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단호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착각입니다. 영업관리라는 미명하에 훌륭한 시스템을 쓰고 다양한 솔루션을 도입해서 하고 있고 다양한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뷰티풀하고 컬러풀하고 그래픽한 차트에 빠져서 있는 이러한 병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BCG 중독이다. 기업들은 아직도 수없이 많은 기업들은 영업관리라는 이름하에 뷰티풀하고 컬러풀하고 그래픽한 차트에 빠져서 이것을 진정한 영업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측하고 관리하고 있고 보고 시스템이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는데 그 기본 데이터가 틀렸는데 그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분석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측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밑에 담긴 실제적인 여러 사례가 존재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행간을 읽어보시죠. 여러분들 기업은 과연 정확한 데이터 팩트 베이스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IT 기술에 의한 시뮬레이션 프로젝션 또는 어너리틱스에 빠져서 잘못된 홀에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한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차트, 번쩍번쩍하는 그래픽 시그널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영업 관점의 중요한 숙제지요. 우리는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CG 잊어버리시고 데이터를 잊어버리시고 팩트 베이스의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아니라 이 리더들의 경영층의 인사이트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죠. 왜 인공지능에 의존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사이트에 의해서 경영을 하셔야죠. 그럼 과거에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수없이 많은 훌륭한 경영자들이 AI가 없었는데, 시뮬레이션이 없었는데, 프로젝션이 없었는데, 어너리틱스 툴이 없었는데 어떻게 경영을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통찰력이 더 중요합니다. 팩트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단호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수없이 많은 시스템과 프로세스, 불필요하게 데이터를 또 다른 개비지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고 인풋을 요구하고 직원들은 거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직원들은 고객 현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화려한 차트 뒤에 숨어있는 직원들의 땀과 불평과 고뇌가 뒤에 파묻히는 순간 직원들은 고객 사이트에 나갈 수가 없죠. 이게 첫 번째 제가 드리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평가를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리더, 그 다음에 제가 영업 첫 시간에 썼던 얘기들이죠. 어떤 리더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의 영업총괄한 부서장이 얘기했던, 부사장께서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저에겐 두 유형의 리더가 있다. 한 사람은 열심히 원칙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한 사람은 왠지 모르게 아슬아슬한 리더, 한 사람은 그렇지만 전자는 80% 내외의 결과만 나오고 후자는 120%의 성과가 나온다. 나는 그 후자가 더 끌립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고성과 문화라는 얘기를 누구나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이퍼포먼스 컬처, 고성과주의, 고성과 조직, 고성과 팀을 강조하시죠. 고성과라는 것은 퍼포먼스, 성과를 제대로 내는 조직을 얘기하는 것이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성과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숫자라고 쓰지요. 숫자라고 쓰고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이 서커스단의 제일 꼭대기에 달려있는 공연하는 아티스트, 이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사람이 혼자 떠 있겠습니까? 그 밑에 깔려있는 뒷받침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영업은 무엇이라고 말씀 나눴습니까? 오늘의 결과는 오늘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흘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조직에 연관된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오는 결과다. 오늘의 결과는 과거의 땀이고 오늘의 실패는 과거에 누군가 잘못된 결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오늘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영업 직원을 판단하고 그것에 인사학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이퍼포먼스는 목표 달성 퍼센트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많은 기업들이 영업 조직은 특히나 인사효과를 한다고 하면서 결국 목표 달성 퍼센트에 의해서 인사효과를 하죠. 제가 여기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저도 이러한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었었고 많은 도전을 했었죠. 심각한 주제입니다. 밖에 나와서도 많은 기업들이 이런 목표 달성과 인사효과의 어떻게 되면도 과정과 결과를 결합시켜서 평가할 것이라는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시스템을 놓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과 프로세스는 있어도 운영은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듣고 있는 현재의 주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지상주의 매우 조심해야 될 주제입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을 봐야 되는 거죠. 오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도 봐야 되고 내일도 봐야 되죠. 모든 것이 결합돼서 평가돼야 되고 그 과정을 봐야 되겠죠. 비록 그 사람의 성과가 65%밖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과정이
그 팀이 운영했던 과정이 옳고 바르고 최선을 다한 것이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 과감히 최상의 등급을 매길 수 있어야 되고, 어떤 팀이나 어떤 개인의 150% 이상의 성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요행이 있었거나 과거 사람들의 흘린 땀을 그냥 주웠다거나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거나 하면 과감히 아래 등급을 줄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경영층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두 번째 숙제죠.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첫 번째 영업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성과관리에 대한 요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은 각종 관리, 보고서,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우러지는 거죠.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거기서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이 일어나고, 그래서 또 분류된 보고서가 만들어지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회의와 보고서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 직원들이 왜 고객의 접점을 유지하는 데 시간을 많이 못 가지느냐? 왜 60%가 넘는 기업들이나 영업팀들이 25%도 못 되는 시간을 고객과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 75%의 시간을 내부에 보내고 있느냐? 바로 이 회의와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시스템이 아니다. 뷰티풀하고 컬러풀하고 그래픽한 시스템과 리포트가 아니라 우리의 팩트, 데이터가 아니라 팩트라는 것이죠. 어떤 지수가 아니라 인사이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최고 경영자로서 또는 경영층으로서 갖고 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너무 시스템에 빠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최고 경영층이 또는 현업에 있는 경영층들이, 회사의 임원들이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실행의 과정, 그죠? 고쳐야 될 것들, 실행력을 개선하도록 어떻게 도와줄 것이라는 관점으로 쳐다봐야 된다. 파이낸셜한 넘버 또는 어떤 결과의 인덱스는 파이낸셜 스텝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보면 다 보입니다. 그것은 회의에 의해서 1시간을 하든 5시간을 회의하든 바꿔지지 않습니다. 1시간 회의든 5시간의 회의든 모여서 우리는 어떤 실행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인가, 어떤 과정의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경영층들께서 하셔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숫자보다도 그 숫자에 깔린 내용, 결과보다도 과정, 성과와 평가를 구분해야 됩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수치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실행이 옳았다면 그를 인정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평가의 공정성을 리더분들께서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최고경영자라면 또는 인사담당 임원이라면 영업팀의 리더들이 인사고과를 성과만 가지고 목표 달성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들을 코칭해 줘야 됩니다. 결과의 공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거창하게 영업관리를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영업조직의 문화를, 운영의 실체를 고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영업관리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뜯어고친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영업평가, 성과 시스템에 대해서 경영층들이, 최고경영자가 영업조직이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과정을 정확히 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영업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까지 3주 동안 영업의 경영층이 최고경영층을 포함한 비영업 경영층들이 영업에 대한 의식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또 사람을 고민하지만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헤드보다는 허리를 밖에서 구하기보다는 내부에서 키워야 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운영의 측면에 있을 때 영업관리라는 측면과 인사고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최고경영층을 포함한 경영층들이 한 팀으로서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실행의 포인트를 몇 가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